냄새나는 아시안, 개고기 먹는 더러운 여자애. 한국에서 살지 뭐하러 미국까지 왔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 초등학교 시절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머리채를 잡히고 책상에 낙서를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죠. 저도 똑같은 나이의 한 아이였지만 이방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학창시절 이유도 없이 따돌림 당하던 어린 소녀가 지금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과학자가 되어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왕따 당하던 가난한 한국인 이민자 소녀가 인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과학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삶을 살며 자랐죠. 엄마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에요. 이민 1세대였던 부모님은 낯선 타국 땅에서 식당, 식료품점 등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죠.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니 혼자 저와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느라 집에 계실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동생의 엄마 노릇을 해야 했죠. 학창 시절은 지옥 같았어요.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동급생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 당했거든요. 냄새나는 아시안, 개고기 먹는 더러운 여자애 같은 말들을 매일같이 들어야 했어요. 머리채를 잡히고 책상에 낙서를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죠. 가장 충격이었던 건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백인 여학생들이 저를 에워싸더니 제 머리채를 변기에 쳐박았어요. 구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아야 했죠. 한국으로 꺼져라며 그들을 이유도 없이 절 괴롭혔어요. 질린다는 듯 비웃으며 떠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차가운 변기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며 생각했죠. 나는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지? 그때 제 등 뒤에서 제시카, 괜찮아? 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어보니 우리 반 전학생 안나가 서 있었어요. 안나는 흑인 여학생이었죠. 저와 같은 차별의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안나는 화장지로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제시카, 넌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그들이 잘못한 거야. 그날 처음으로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학교에선 늘 혼자였던 제게 안나의 우정은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엄마의 근심 어린 얼굴을 마주해야 했어요. 병원 업무로 몸도 마음도 지친 엄마의 눈가에는 늘 그늘이 져 있었죠. 3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늘 피로에 찌들어 보였어요. 엄마는 식탁에서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곤 했죠. 제시카야, 엄마도 정말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살아남아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엄마의 고생을 끝내드려야 해.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말 거야. 저는 매일 밤 엄마가 주무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짐했어요. 아등바등 살아온 이민자의 삶. 그 고된 역사를 딛고 일어서서 제 세대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거라고요. 강인한 의지로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저는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생물학과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미생물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실험에 매달렸어요. 인종차별로 아파하는 사람들, 엄마처럼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소에 취직했지만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업신여김당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는 일이 잦았죠. 넌 랩 청소나 하는 게 어울려. 아시안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얼마나 모멸감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분노에 떨며 밤새 연구에 매달렸어요. 언젠가는 꼭 나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말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당장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수척해진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제가 꼭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일을 해낼게요. 엄마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저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왔죠. 하지만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대학원 동기였던 에밀리가 절 찾아왔어요. 자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는 거였어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하던 제가 생각나서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안 그래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사표를 던졌어요. 제가 하고픈 일을 맘껏 할 수 있는 곳,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기로 한 것이죠. 제가 사표를 쓴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며 말렸어요. 의료계는 백인 남성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요. 아시안 여성인 내가 살아남기 힘들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에밀리와 함께 작은 연구소를 차렸어요. 연구소 개소식 날, 멋진 정장 대신 어머니가 사주신 한복을 입고 단상에 섰어요. 손님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꿈을 말했죠. 저는 질병과 싸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특히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과 이민자들 말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백실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힘을 합쳐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죠. 하지만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지만 제 연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죠. 화장실 청소부터 실험기구 세척까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수십 번의 프레젠테이션도 했고요. 번번이 거절당하고 좌절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다시 일어섰어요. 저희의 첫 프로젝트는 아주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오염된 음식이나 물로 인해 발생하는 콜레라균으로 어른 할 것 없이 해마다 14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콜레라는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백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데 보급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에밀리와 저는 즉시 콜레라 백신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큰 돈이 되는 신약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지. 저소득 국가에 필요한 백신 같은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백신 개발에 몰두했어요.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던 어느 날 문득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고국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시카야,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란다. 건강할 때 감사하고 아플 때는 겸허한 마음으로 치유를 기도해야 해. 차가운 현미경 너머로 콜레라 바이러스를 응시하며 그 말씀을 되뇌었죠. 바이러스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걸 깨달은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백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밤새 에밀리와 함께 백신 개발에 매달렸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백신은 개발했지만 대량 생산할 장비가 부족했어요. 저희는 이 소식을 SNS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적처럼 저희를 도와주겠다는 연락이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 한국계 사업가분이 본인도 이민자 출신의 부모님 밑에서 힘들게 살았었다며 연락이 오셨어요. 지금은 큰 돈을 벌었는데 저희의 비전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며 큰 금액을 기부해 주기로 하셨어요. 저희에겐 정말 구세주 같은 분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투자자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대여해 주겠다는 제약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백신을 생산해내기 시작했고 아프리카로 보낼 백신들이 하나둘씩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준비한 콜레라 백신은 아프리카로 긴급 수송되었고
현지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콜레라로 죽어가던 아이들이 백신을 통해 건강하게 일어섰어요. 뉴스와 신문마다 아시안 여성 과학자의 기적이 머리 기사로 실렸죠.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과학자야. 편견의 시대를 넘어 진정한 인류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어라며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뜨거운 눈물 흘리며 따뜻한 응원의 말씀에 감사드렸어요. 저희를 통해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백신을 개발해 내야겠다고 다짐했죠. 기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콜레라 백신 성공 후 저는 WHO에 초청되어 연설할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와 여자라는 낙인과 인종차별의 편견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과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절대 주저앉지 않았죠. 저를 지탱할 수 있게 도와준 어머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한국의 역사 공부는 과할 정도로 가르치셨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등 세계사적인 사건을 겪었지만 한국인들은 끝내 극복해냈어요. 그 불굴의 의지가 한국인들의 DNA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저는 미국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지만 하나의 인류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은 소수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과학을 통해 인류가 행복할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회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저는 바닥에 떨어지는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해냈다, 해냈어, 엄마. 내가 성공했어. 연설이 끝나고 한 아프리카 소녀가 저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제시카 언니, 나 커서 언니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서 저는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보았어요. 꿈을 갖고 나아갈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에밀리와 함께 자리로 돌아가는데 웬 남자가 악수를 청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리바이오 연구소장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학은 모두의 것이죠. 저희도 제시카님과 같은 마음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남자의 미소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로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는 과학자들의 협력이 시작되었어요. 함께 힘을 모아 다양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연구실을 찾은 저는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부에서 저희 회사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비상사태였어요. 신종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고 그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민 외출 금지령까지 내리게 되었죠.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는 매우 빨랐고 사망자 수도 급격히 늘어만 갔어요. 팬데믹 앞에서 무력해진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낙담에 빠지기도 했지만 저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백신 개발에 몰두해야 했어요. 팀원들은 바이러스 정보를 긴급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이미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 백신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중대 발표를 했어요. 제시카, 정부와 긴밀히 논의 중인데 당신이 수석 연구원을 맡아 백신 개발을 주도해 주었으면 해요. 지금 우리에겐 당신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죠.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순간 제가 책임져야 할 때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 모든 걸 다 쏟아붓겠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24시간 쉴 틈 없이 연구에 매달렸죠. 바이러스 샘플을 확보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제2의 흑사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분석 결과 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데 숙주의 세포를 감염시켜 급격히 증식하는 특징이 있었죠. 폐부터 공격해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혈관과 신경계까지 파괴했어요. 치사율도 매우 높은 편이었어요. 제대로 된 백신이 없다면 막을 수 없는 악몽 같은 괴물이었죠. 제시카, 어떡하죠? 시간이 없어요. 백신 개발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해. 꼭 방법을 찾아낼 거야. 팀원들은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해낼 수 있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임상시험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팬데믹이 절정에 달한 상황에서 오랜 시간을 들여 실험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스스로 임상시험에 나섰습니다. 제시카, 안 돼요. 위험해요. 에밀리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누군가는 해야 해. 내가 먼저 앞장서야 다른 사람들도 나설 수 있어. 백신 주사를 맞는 순간 온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부작용으로 열이 펄펄 끓고 숨이 가빠왔지만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제 몸에 항체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백신이 효과를 보이고 있었던 거죠.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가 흥분과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정부에서는 즉시 백신의 대량 생산과 보급에 착수했습니다. 마침내 D-Day, 백신 접종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줄지어 선을 이루고 있었죠. 제가 첫 번째로 백신을 접종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제시카 박사님 만세. 우리의 영웅이에요. 사람들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나눴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차별받고 무시당하던 어린 시절, 과학의 길을 택한 순간부터 콜레라 백신, 코로나 백신을 만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힘들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그 자리에 나와 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시카 박사님, 우리나라 아니 인류의 영웅입니다. 당신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전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정작 제 눈에 들어온 건 백신을 접종받고 환하게 웃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인종과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새 희망을 얻은 기쁨으로 가득했죠.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3년간 전 세계인을 괴롭힌 코로나는 그렇게 힘을 잃고 사라져갔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저는 더욱 큰 동기부여를 받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알츠하이머는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지만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위한 다음 스텝을 알츠하이머 연구로 정한 거였어요.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우리는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혁신적인 원리를 찾아냈어요. 제가 개발을 주도한 그 약은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녹여내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을 제거했죠.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실험도 해야 하고 임상 실험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성과를 발견한 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세계 각국의 제약사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 투자를 할 테니 자기네들 회사와 함께 신약을 개발하자는 거였어요. 치료제를 개발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팀원들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어요. 결국 대형 회사를 통해 개발이 된다면 약값은 엄청 비싸질 테고, 큰 돈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을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소명이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저희의 손으로 치료제를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딸이자 아시안 여성 과학자로서 차별의 벽을 넘어 마침내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제 추진력의 중심에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반듯하게 키워주신 엄마가 있어요. 악착같이 자식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오신 전형적인 한국인의 모습이었죠. 이런 엄마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시카, 넌 해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엄마가 참 자랑스럽구나.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 고생만 할까봐 걱정했는데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항상 한국인이라는 뿌리를 잊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렴.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이 빛났어요. 주름진 얼굴에 스며든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죠. 차별과 편견의 시선 속에서도 과학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리라 다짐했던 그때를요. 아직 이루어야 할 것들이 많기에 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앞을 향해 달려갈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제 꿈이기 때문이죠. 인종, 성별, 빈부를 뛰어넘어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날까지 연구소의 동료들,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과학자로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엄마의 딸로서 가진 사명이에요. 저 제시카리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의 연구가 누군가에겐 생명을 구하는 희망이 될 테니까요.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시절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힘들게 살아온 한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차별도 받고 어렵게 생활했지만 한국인 특유의 근성과 성실함으로 지금은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뿌리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죠. 사는 곳은 달라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아리랑 튜브